본격 IT 전산 지식 기초개념 강좌 Shared IT 클래스 지금 시작합니다.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7강 데이터베이스와 솔루션입니다. 지난 3강 3부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오픈소스 솔루션과 상용 솔루션으로 나누어서 간단히 알아봤었는데요. 그때 못다한 이야기가 좀 많아서 따로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1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와 기술이라는 주제로 OLAP, SQL, NoSQL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2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도와주는 솔루션인 관리 도구와 접근 제어 솔루션, 그리고 모니터링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사용하시는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종류의 어느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든 관계없이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와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찌 보면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많이 접할 만큼 중요하고 또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바로 화면에서 보시는 용어들일 텐데요. 최대한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먼저 OLTP는 온라인 트랜잭션 프로세싱의 약자로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라는 뜻인데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트랜잭션 단위로 처리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은행의 ATM 기기나 스마트 뱅킹, 또 항공사나 호텔의 실시간 예약 시스템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에서는 인사, 급여, 구매, 생산, 재무회계 등 기업 운영 전반에 필요한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처리하기 위한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트랜잭션, 거래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DW는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약자로 아주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OLTP에서 발생한 거래 데이터를 한 곳에 몽땅 모아놓기 위한 저장소인데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향후 의사결정에 활용하기 위해 데이터를 커다란 주제별로 묶어서 저장해둔 데이터 창고입니다. 그 다음은 데이터 마트입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주제별로 묶어서 저장한 데이터를 좀 더 세분화시켜서 쪼개서 저장한 저장소입니다. 동일한 목적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적에 맞게 자유롭게 가공해서 관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가공한 데이터는 다른 데이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영업팀과 기획팀이 각각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데이터를 가져다가 영업팀은 매출 추이 분석을 위해서 데이터를 가공해서 데이터 마트에 저장하고요. 기획팀은 고객 이벤트를 위해서 제품의 계절별 판매량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다가 가공해서 데이터 마트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영업팀의 데이터 마트는 기획팀의 데이터 마트와 상호 독립적으로 관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OLAP는 온라인 애널리티컬 프로세싱의 약자로 온라인 분석 처리를 말하는데요. DW는 다 이 OLAP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서 OLTP로 생성된 데이터를 DW, DM에 저장했고 이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분석하기 위한 기술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용자는 OLAP 시스템에 접근해서 대화식으로 정보를 조회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OLTP의 경우에는 이번 달 매출은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밖에, 즉 조회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OLAP는 4월부터 6월까지 매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얼마나 늘었어? 라고 조회하고 또 넷플릭스에서 내가 선택한 이 영화들을 참고해서 볼만한 영화를 추천해줘 라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OLTP는 1차원적인 접근이고 OLAP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 SQL 쿼리라는 것을 사용하는 거고요. 이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측에 있는 그림을 봐주세요. 우리가 물건을 사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보죠. 먼저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면 그 물건은 도매시장으로 전달되고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럼 소비자가 소매시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데이터로 바꿔보면 됩니다. 공장은 OLTP에서 물건인 데이터를 생산해서 도매시장인 DW로 전달합니다. 그러면 도매시장인 DW에 쌓인 데이터는 동네 편의점인 소매시장 DM에 전달이 되고요. 소비자는 편의점에 가서 점원에게 1664 블랑 맥주랑 오징어 땅콩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구매할 수 있는 거죠.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제 SQ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즉 구조적 데이터 질의 언어라는 뜻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기 위한 언어입니다. 1970년대 초반에 IBM의 사노세 연구소에서 처음 연구가 되었고요. 1974년에 최초의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인 시스템 R이 개발되었는데 이 시스템 R을 다루는 언어 인터페이스로 탄생한 게 SEQUEL, Structured English Query Language입니다. 이후에 상표권 분쟁이 좀 생겨서 SQL로 변경이 되었다고 해요. 앞서 OLAP에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를 그 입맛에 맞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이 SQL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데이터베이스를 마음대로 주무르듯 조작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고요. 즉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기업 시장에서 오랫동안 사용해왔던 많은 데이터베이스는 이 SQL을 지원합니다. 오라클, 마이크로소프트 SQL, IBM DB2, SAP 하나 같은
상용 데이터베이스부터 MySQL, MariaDB, PostgreSQL 같은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 모두 다 이 SQL로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SQL입니다. 현업 부서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면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SQL로 이런 데이터 좀 뽑아다오 라고 요청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가 옛다 하고 내주는 거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SQL은 대표적으로 5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데이터 쿼리 랭귀지, DQL이라고 하고요. 이 DQL은 데이터 지리어라고 하는데요. 데이터 검색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그 다음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 즉 DML은 데이터 입력, 수정, 삭제를 할 수 있는 뭔가 관리자 입장에선 좀 매우 무서운 명령어입니다. 나도 모르게 데이터가 수정되고 삭제됐다면 그리고 그걸 뒤늦게 발견했어요. 야, 이런 그냥 그날은 관리자 야근 확정이죠. 그 다음은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즉 DDL인데요. 데이터베이스의 객체를 생성하고 변경, 삭제, 이름 변경 등을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TCL은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의 약자고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되고 있는 트랜잭션의 종료, 취소, 임시 저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CL은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데이터베이스 객체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하고 또 취소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이 SQL에 대한 내용은 나온 책도 엄청 많고 강좌도 너무 많아서 저는 여기까지만 다루고 넘어갈게요. 1부 마지막 내용은 NoSQL입니다. 점차적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SNS가 활성화가 된 덕분에 소위 그 웹 2.0이라는 것과 빅데이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비정형 데이터를 다뤄야 하는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이 때문에 기존의 RDBMS와 이 SQL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커다란 문제가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거였어요. 데이터의 양이 늘어나니까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트랜잭션이 늘어나면 트래픽량이 늘어나고 트래픽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은 하드웨어도 필요했고요. 이 때문에 기존의 한계를 좀 극복하고 데이터를 분산 저장해서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저장 기술이 필요하게 되었고 1998년에 카를로 스트로치라는 엔지니어가 기존의 RDBMS보다 대용량 데이터를 분산 처리하는 데 특화된 자신만의 가벼운 오픈소스 DBMS를 NoSQL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발표하면서 이 NoSQL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NoSQL은 SQL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Not Only SQL의 약자로 SQL뿐만 아니라 다른 기술도 활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SQL보다는 다른 기술만 거의 이용하는 것 같아요. 이 다른 기술들은 4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키밸류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NoSQL로 데이터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수평으로 확장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API를 제공해서 배우는 것이 크게 어렵진 않다고 해요. 하지만 저 같은 초보자는 당연히 어렵겠죠. 사용자는 이 키를 이용해서 value, 즉 값을 읽어드린 다음에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의 API로 가져와서 처리하는 형태입니다. 쿼리, 이 지리어로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API를 통해 조작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키는 value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고 값은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라도 저장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심지어 영상 데이터도 저장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런 키밸류 타입의 NoSQL DBMS는 레디스, 아마존 다이나모DB, 리아크가 유명합니다. 두 번째는 더큐먼트입니다. 키밸류보다 한 단계 진화한 것으로 키밸류가 아닌 더큐먼트라는 형태로 저장합니다. 그리고 쿼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기존 SQL과 다른 형태라서 관리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조회 결과가 JSON이나 XML 형태로 출력이 되거든요. 이것도 기존의 RDBMS에서 데이터 출력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배워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는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더큐먼트 타입의 NoSQL DBMS는 몽고DB, 카우치DB가 유명합니다. 세 번째는 컬럼 패밀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키밸류와 더큐먼트와는 달리 키에 컬럼 패밀리라는 것이 들어있고 이 컬럼 패밀리 안에 값을 저장합니다. 덕분에 하나의 키에 여러 개의 컬럼을 저장할 수 있어서 여러 서버에 분산된 수많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 처리에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컬럼 안에 저장된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이 컬럼 패밀리 타입의 NoSQL DBMS는 카산드라, HBase, 구글 빅테이블, 버티카 등이 유명합니다. 네 번째는 그래프입니다.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래프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DB를 의미하는데요. 우측 하단 그림의 파란색, 녹색 원을 노드라고 표현하고요. 노드 사이를 이 엣지라는 화살표로 표현합니다. 기존의 RDBMS의 경우에는 이 복잡한 결과를 추출하기 위해서 여러 테이블을 조인으로 연결을 해야 했었거든요. 근데 이 그래프는 이미 엣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RDBMS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를 조인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해야 될 때는 애초에 이 그래프 타입의 DBMS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NoSQL의 4가지 타입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왜 RDBMS보다 더 진보된 것 같이 보이는 NoSQL만 사용하면 될 텐데 왜 여전히 RDBMS가 주류를 이루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NoSQL이 RDBMS를 대체하지는 못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각각 가진 장점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이고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온 RDBMS이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이 NoSQL이 각광받고 있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4가지 타입의 DBMS가 기존 RDBMS가 가진 한계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 같은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를 보유한 서비스의 이 구매 내역이나 온라인 게임들에서 저장하는 그 수많은 로그 데이터들은 매 순간순간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한번 저장되면 수정될 일이 거의 없어요. 따라서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NoSQL이 속도뿐만 아니라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합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글로벌 SNS 기업들도 NoSQL을 사용해서 순간순간 생성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들 역시 NoSQL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NoSQL은 기존 RDBMS를 대체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보완하기 위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데이터 사용 용도에 맞게 RDBMS와 NoSQL을 적절하게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제1부 데이터베이스의 용어와 기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2부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주로 RDBMS에 초점이 맞춰진 솔루션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